안녕하세요. 풀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분 만에 쉽게 네이버 폼을 만들어 학습자 모집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이버 폼은 국내 학습자들을 모집할 때 유용한 도구예요. 오늘 배울 내용은 학습자 모집 폼을 간단히 만들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습 들어가기 전에 구글 폼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차이점도 간단히 짚어볼게요. 두 도구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네이버 폼의 강력한 활용법에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설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유효성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단점이 좀 우리나라 툴과는 연동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돼서 한국화돼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구글은 그렇고요. 네이버 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측에 있는 게 네이버였는데요. 원래 이 네이버 폼은 오피스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2023년에 오피스 네이버 폼이 없어지게 되고 네이버 폼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국화됐다고 하죠. 국내 환경에 너무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메일이나 카페, 또 뭐 블로그, 그리고 카톡으로까지 연동이 간편해서 학습자 모집할 때 굉장히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기능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설문을 만들 수 있고 저랑 이따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직관적이라고 하잖아요. 보기 편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요. 정말 편해요. 그리고 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구글 폼에 비해서 좀 고급 설정이 부족해서 살짝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아까 계속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성에 맞는 걸로 따졌을 때는 압도적으로 네이버가 승입니다. 일단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제는 여기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강의 활동을 하시기 위한 학습자 모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엑기스만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시니까요. 네이버 폼이 훨씬 더 적합해요. 우리가 네이버 폼을 시작하려면은 맨 처음에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여기 시작해 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이버 폼이라고 선택을 하면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데에서 네이버 폼 선택하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제는 작업하실 메인 페이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설문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우측에 설문 만들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죠. 한국인에게 굉장히 편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강의 계획서를 우리는 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려면 힘들어요. 여기에 있는 템플릿을 응용해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샘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샘플을 하나 꺼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 거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모집 대상, 교육 일정, 수강 신청, 교육 장소, 문의 전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요. 요거 내용에서 요 내용에 대한 이제 폼을 발송을 하는 거를 할 텐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아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겠죠?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다음에 이메일. 이메일은 안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카톡으로 연동하거나 오픈 채팅방으로 부르려면 카톡 연동이 전화번호랑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메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위한 이메일, 개인정보긴 하냥 이메일까지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당 강의 소개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6번. 원활한 수업을 위해 사전 준비가 아이고, 틀렸네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7번. 요즘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써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일단 저희는 요 기본적인 거, 요 7가지, 7가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옆에다가 잘 놔두시고요. 메모장에 직접 만들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객관식을 누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처음에서 도화지 처음부터 저희가 같이 시작해 볼게요. 그럼 새로운 창이 떠요. 이게 기본 창이에요. 그럼 설문 제목 입력. 그대로 하시면 되죠. 네이버 폼 강의. 이렇게 할게요. 네이버 폼 강의. 그리고 이 설명에 대한 거는 마실 강사 네이버 폼 강의 실습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보면 굵게도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굵게도 되고 기울임도 되고 글자 색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요 옆에 그림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요. 여기 나오는 갖다 넣으면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고 나중에 보여줄 때 설문 폼을 쓸 때 이게 어떤 강의 내용이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넣는 걸 추천해 드려요. 가로형이면 더 길게 차기 때문에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근데 또 굳이 이것 때문에 작업을 또 다시 하는 거는 힘드니까 그냥 포스터 만드신 거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설문 기간 바로 시작 제한 없음. 우리는 대부분 한 달 정도 아니면 15일 정도 바로 시작해서 직접 설정해서 날짜 선택 누르고 9월, 10월, 10월 8일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름 여기서 처음 누르시면 참여자 정보, 참여자 정보 이름 추가하시고요. 여기 질문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드롭다운형 연락처 질문 추가 여기 이걸 안 했네요. 연락처 그리고 3번 그다음에 주소 특히 저희가 뭐 여기로 선물 보내거나 찾아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쓰셔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우편문은 검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자동으로 상세 주소 적는 게 돼 있어서 상세 주소까지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쓰는 거. 이 작은 세심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참여자 정보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은 전화번호 쓰면 끝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카카오톡 초대를 할 때 전화번호를 안 되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카카오톡방 초대를 위한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중에 자료 같은 거 전달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각각 눌렀을 때 답변 필수가 있어요. 그럼 별표가 요거 나오거든요. 이건 기본값으로 돼 있으니까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메일은 전 정말 필요 없어요라고 하시면 답변 필수 이걸 빼시면 그 사용자가 안 써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필수로 해놨죠. 그 다음에 5번은 해당 강의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원활한 수업을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5번, 6번 같은 번호는 그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 강의를 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나중에 저한테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주관식 단답형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100자 이내. 단답형 글자. 본인이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시를 안 해주면 이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예시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블로그를 보고 뭐 맘카페, 아파트 안내지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그분들이 이거 보고
맞아, 나 누가 소개해줘서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6번은 이제는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필요한 사전 준비는 여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노트북과 구글 아이디와 접속 비밀번호 알아오기, 그리고 노트북 필수 이렇게 적었어요. 잘 눈에 띄어야 되니까 색깔도 바꾸고요. 그리고 이 아래 답변란에 확인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근데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야 다 확인 이렇게 쓰시겠죠. 그러니까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번. 요거는 이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거의 다 필수거든요. 개인정보라고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떠요. 딱히 어렵게 뭐 어디서 찾아서 뭐를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나온 데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도입. 저희가 이 학습자의 정보를 받아서 저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을 하는지 제가 만약에 저 혼자 스스로 강의를 모집해서 완결까지 되는 거면 이건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제3자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해당 개인 정보는 그 잠시만요. 제가 요거 데이터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열어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잘 해놔야 나중에 덜 헷갈리고 그렇답니다. 잠시만요. 여기 지금 저희가 하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충북대학교 요거를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결정하여 주세요라고 써 있거든요. 제공받는 자는 여기에 보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인정보 수집 내역 제3자 제공 내역이네요. 제공 동의, 제공 내역, 제공 동의, 교육부 상위기관 제공받는 자. 자꾸 죄송해요. 이걸 보다가 틀렸네요.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요거예요. 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저장.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왔죠? 그러면 바로 한번 결과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폼 들어가면 돼요. 나 이거를 첫 번째로 올려야 돼. 그럼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꾸미기 하고 싶어. 나 파란색, 주변 파란색이 좋아. 오렌지 컬러니까 오렌지 톤으로 할까? 아니면 노란색으로 할까? 라고 하시면 되고요. 주변에는 최대 20명 이외에는 안 받을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 어떻게 해? 아쉬운데 24명 정도한테만 받을 거야. 그리고 로그인 필요할까? 로그인 하려면 좀 귀찮을 텐데 안 해도 돼. 그리고 답변 확인 허용. 내가 보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살짝 관리하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수정하는 것도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손이 나중에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설문 결과도 굳이 이거는 수집 제공 동의받는 결과 제공 공개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새 답변이 제출되면 네이버 메일로 받는 거예요. 알림을 받아도 돼요. 그럼 네이버에서 뭐 그래도 20번 띵동띵동 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메일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알림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도 오른쪽 위에 보면 제가 지금 만든 게 우리 함께 만든 게 네이버 폰 강의거든요. 이 강의를 보시면 미리 보기, 설문 중지, 강제 종료, 복사, 삭제. 삭제라면 없어지는 거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다. 이거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저 화살표 다시 한번 할게요. 요 가운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링크 복사하기 바로 떠요.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링크 복사하기를 누르면 되겠죠? 잠시만요. 저한테 보낼게요. 링크 복사하기 하고 누르고 저한테 보냈어요.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보게 되면 모바일 창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더 작아 보이는데도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선택하거나 누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그래서 네이버 폰 강의 설명 나오고, 이게 언제 이렇게 하는구나. 임선혜. 그리고 010-2953 땡땡땡땡.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검색이 뜨는 바람에 진방 이런 수치 뜨게 되면요. 상세 주소까지는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고 이메일 주소 뭐 넣으시고 그다음에 뭐 대부분 지인 소개 그냥 대충 예시를 보고 대부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전 준비 필요한 거 체크하고 확인했다고 인증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는 네이버 폰 강의 결과 확인해 보면은요. 여기에 그대로 떠요. 제가 아까 샘플로 보낸 거 내용하고 지금 이름, 답변 2개, 참여자 누구누구누구, 일자별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한 명밖에 안 해서 제가 여기 확인이 잘 안 되고 제가 이번에 받은 것 중에 결과 확인 24분이 지금 하셨는데 여기 24분 이름 쭉 나오고 연락처 나오고 이메일 나오고 사전 준비 다 확인 준비 완료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안내를 받았어요.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오늘 다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이버 폼을 통해서 학습자 모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네이버 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굉장히 간편한 툴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작업해 보시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종이로 남겨놓고 매번 파일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폼으로 받는 게 훨씬 편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수업에도 이런 실용적인 디지털 도구 활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